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 관련 소식 또 우리 한국의 방산 대박 레이스 알려드리겠는데요. 썸네일 보셨겠지만 루마니아가 폴란드에 이어서 제2의 방산 대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큐리티 뉴스나 디펜스 브리핑 군사TV죠. 그런 것을 통해서 미리 좀 알려드리고는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겠고, 그리고 북한이 이 2023년에 ICBM, 핵실험, 이런 것들을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다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런 우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한번 보겠고,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완전히 그냥 이 감정 싸움에 들어가는데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 전 세계는 핵무기 위협에 노출되는데 어떻게 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정세가 지역을 불문하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측이 미국과 핵 군축 협정 연장 거부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핵무기와 운반수단에 대한 제한 조치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인데 냉전 때보다 더 심각한 핵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기고 싶어 하지만 미국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며 러시아는 2026년 이후 미러 양자 간 핵무기 통제 조약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현지 시각 1월 30일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국익을 무시해왔고 그동안 군비 통제 레짐의 대부분을 해체해왔다라며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은 미국의 이러한 행위가 만들어낸 희생양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뉴스타트가 만료되는 2026년 이후가 되면 양국 간에는 핵무기 통제와 관련한 조약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러시아는 그러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포세이돈 핵추진 어뢰,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 블라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급격한 증강이 이러한 대비 시나리오의 일환임을 시사했습니다. 양국은 실전 배치 핵탄두 숫자를 각각 1,550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핵무기 투발 가능 전략 폭격기 등 운반체 숫자를 700기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일명 뉴스타트를 2010년에 체결하고 지속적인 핵무기 감축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습니다. 당초 이 협정은 10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이지만 지난해 줄다리기 협상 끝에 극적으로 5년 연장에 성공했고 연장 조약에 따라 2026년 2월 4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연장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합의나 협상 시도는 1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양측은 뉴스타트의 이행 여부를 상호 감시하기 위한 감시단 파견, 이른바 오픈스카이로 불리는 정찰기 상호 정찰도 1년째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러시아의 핵무기 폭주가 시작된 상황에서 심각한 핵무기 노후화와 투발수단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욱 격화되면 러시아를 상대로 효과적인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2010년에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 그리고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이렇게 체결한 뉴스타트죠. 그래서 이걸 원래 10년씩 연장해야 되는데 이걸 작년 바이든이 5년 연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 2월 되면 새로 체결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협상하고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1년째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이 바이든 쪽에서 먼저 나서서 미국 측에서 먼저 나서서 상호 이제 잘 지키고 있는가 핵탄두 검사하고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 실사단의 미국 비자를 거부했어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오픈스카이 그래가지고 러시아 정찰기 하나, 미국 정찰기 하나 딱 지정된 정찰기가 자기들이 야 이번엔 내가 저 59구역 저기 좀 보고 싶다 하면 그 하늘을 열어줘요. 그래서 러시아 정찰기가 미국 상공으로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거, 평소에 좀 의심스럽다 생각됐던 거 완전히 정밀 정찰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해줍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수상한데 또 보는 거 이거 하늘을 열어줍니다. 격추 안 하고. 이게 이제 오픈 스카이 협정인데 이걸 또 미국이 먼저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요. 그 말은 미국이 지금 러시아하고 협상 안 하겠다라는 이런 그 제스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미국이 그러면 러시아보다 핵무기가 세냐?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러시아의 블라바 SLBM이고 이게 미국의 트라이던트 2 SLBM이죠. 그런데 이 트라이던트 2는 1989년도에 생산되었고 지금까지 뭐 대대적인 성능 개량 이런 거 없었어요. 89년도니까 얼마나 구식 기술입니까? 그래서 이 다탄두 미사일이 쪼개지는데 이건 각각 다른 목표, 그래서 MIRV예요. 다른 목표를 향해서 공격해 나가지만 회피 기동이나 뭐 이런 건 못해요. 근데 이 블라바는 다른 목표를 공격하면서도 회피 기동하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탄두도 스텔스 코팅이 되어 있어서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이 더 적어서 탐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힘들고 또 여기에 탄두 외에도 다탄두 외에도 디코이 그러니까 레이더에서 적 레이더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탄두인지 뭔지 헷갈리게 만드는 디코이가 수십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회피 기동하고 들어가고 디코이 수십 개 떨어지죠. 그리고 스텔스 코팅 돼 있어가지고 디코이보다 더 RCS는 적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데 미국은 이걸 트럼프 시대에 이런 걸 처음 이제 개선하려고 했었고 오바마 시대 때는 뭐 그냥 핵 전력을 다 축소를 했죠. 그런데 트럼프 시대에 핵 전력을 다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바이든 들어와서 다시 또 이제 그걸 막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포세이돈 핵 추진 의뢰 이건 뭐 미 태평양 대서양 연안에 쓰나미 500m짜리 쓰나미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리고 아방가르드 이거 ICBM 몸체에다가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갖다 붙인 건데 마하 25에서 마하 27의 속도로 회피 기동하면서 들어오는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거기다 핵탄두 달고 이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도 미국은 이 트럼프 시대에는 그래 자 핵 뭐 협정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말든지 그 대신 우리는 이런 거 전부 새로 만들어서 할 거야. 니들도 그냥 알아서 해. 그리고는 석유 가격을 셰일 혁명을 통해서 석유 가격을 왕창 떨어뜨려 버렸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죠. 왜? 자기네들은 석유, 천연가스 팔아서 국부를 창출하는 나라인데 그 가격을 미국이 왕창 떨어뜨려 버리니까 힘들어진 상태에서 자 군비 경쟁 한번 하자라고 트럼프가 했죠. 그런데 바이든 들어와서 셰일 오일을 채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석유 가격을 국제적으로 올려버렸죠. 러시아는 뭐 그냥 완전히 물 들어오는 상황에서 노젓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군비 증강, 레이스 우리는 안 할 거야 하고는 국방비를 갖다가 잘라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힘을 얻게 됐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여러 나라들의 제재로 힘드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2026년에 우리 스타트 안 한다. 그래도 괜찮냐라는 이제 협박을 하는 것이죠. 자기네들도 사실은 지금 아주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미국이 바이든이 정말 수상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최근 신형 고체 연료 추진체 실험에 성공했으며 이를 이용한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올 상반기 안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상 초기 대응이 불가능한 고체 연료 방식 이동식 ICBM이 등장할 경우에 미국 본토가 위험해질 수 있어 이제 미국도 결단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르면 4달,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신형 고체 연료 엔진을 탑재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며 올여름 7차 핵실험 실시가 유력하다고 한국국방연구원과 세종연구소 등 국내 유력 싱크탱크들이 잇따라 보고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1월 31일 북한의 신형 고체 연료 엔진 시험과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 평가 및 함의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2월 15일 김정은 주관 하에 ICBM 적용이 가능한 140톤포스급 신형 고체 연료 엔진 실험을 실시했고 1월 29일과 30일에도
함경남도 함주군 소재 마군포 로켓 엔진 시험장 수평 시험대에서 로켓 엔진 연소 실험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카이다는 신형 고체연료 엔진의 지상 분출 실험 후 2에서 4개월 뒤에 이를 적용한 신형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해온 그간의 전례를 볼 때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적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실전 배치하고 있는 화성 14와 화성 15, 화성 17과 같은 ICBM들은 모두 발사 전 기립과 연료, 산화제 주입이 필요한 액체 연료 방식의 미사일들인데요. 미사일 기립 후 발사 준비에만 1시간 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습 발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ICBM에 고체 연료를 적용하고 이를 최근 건설에 들어간 자강도 지하 미사일 단지에서 운용할 경우 미국은 본토에 대한 ICBM 공격 사전 탐지와 조기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세종연구소는 지난 1월 27일 북한 당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평가 및 2023년 대내외 정책 전망이라는 제하의 브리핑을 갖고 북한이 전술 핵무기 대량 생산과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강을 천명한 상황에서 한국의 북핵 대응 방식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연구소는 올해는 2월 인민군 창건 75주년, 7월 27일 조국 해방전쟁 승리 70주년, 9월 9일 정권 수립 75주년이 되는 꺾이는 해이기 때문에 2월 늦어도 7월이나 9월에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올해 중 미국 본토는 물론 한반도 전역에 대량의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 구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정부 안보당국 부디 실패한 기존 삼축 체계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북한이 지금은 ICBM을 액체 연료 방식이기 때문에 이 노동미사일 한 번 쏘는데도 한 40분 걸린다 하는데 한 1000km 날아가는 거 연료 집어넣고 하는데 10,000km 날아가려고 하면은 뭐 1시간이 아니라 한 2시간 넘게 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습 공격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자강도 바로 중국과의 접경 지역 그 압록강 연안의 산 골짜기에다가 지하 시설을 파고 여기서 이제 지하에서 그 사일로가 열리면서 미사일이 올라가는 이런 지하 미사일 발사 기지를 짓겠다. 그 지하에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동굴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체 연료까지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ICBM 미국을 공격하는 ICBM마저도 기습 공격이 가능한 이 고체 연료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와서 확장 억제 논의하고 오늘 뭐 연합뉴스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합의 전문도 발표하고 했지만 아니 미국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확장 억제를 제대로 해준다고? 이야 불안하죠. 이런 상황에서 더 불안한 것은 우리 한국 정부의 스탠스예요. 자, 미국에서 미의회 조사국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KN-23 북한판 익스칸데르라고 하는 그 미사일에 편신탄도 변칙 기동을 해서 요격이 힘든 그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라고 미의회 조사국에서 발표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 한국 국방부에게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가능한지 지켜보겠다.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삼축체계, 킬체인 뭐 다 그냥 무력화되는 것이니까 가능한지 지켜보겠다. 뭐 지켜봐서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핵탄두 당연히 탑재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500kg 이상의 탄두 중량인데 왜 못합니까? 당연히 하죠. 그걸 가능한지 지켜보겠다. 그러고는 자기네들이 십수년 전부터 유지해왔던 삼축체계 이거를 바꾸지 않으려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왜? 바꾸려고 하면 또 힘들거든. 제 생각에 이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인지 그냥 내가 뭐 그냥 여기 있다가 그냥 그 문제 안 일으키고 해가지고 내가 또 진급해야지. 또 진급하고 또 좀 있다가 저기 좀 취직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인지 흔들려고 하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는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책도 달라져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10년 전 대응 그대로 하고 있냐. 그래서 미국이 지금 MD 하려면 한미일 공조가 돼야 된다라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은 무슨 좌파들이 뭐 친일파냐 뭐냐 하는 그 공격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러면 뭐 내가 이혼하란 말이냐 이렇게 말 못합니까? 뭐 일본하고 뭐 한다고 뭐 친일파냐 그럼 우리 죽자는 말이냐 말 못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켜줘야 되지요. 왜 대통령실 여당은 그렇게 쫄봅니까? 왜 국방부는 자기 안위만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왜 자기 안보만 생각하냐 이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하나둘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핵무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명확합니다. 킬체인 다 이제 물 건너왔다. 뭐냐 이제는 오직 참수밖에 없다. 김정은 제거 이거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MD 우리 스스로 한국형 MD 웃긴 소리 안 된다 이거예요. 미국과 같이 해야 된다. 미국과 같이 하려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 그걸 왜 감수 못합니까? 국민연금, 의료보험, 전기요금, 가스요금, 서울의 교통요금 그런 거 완전히 난장판 쳐놓은 거 그거 다 원상 회복하고 현실화하고 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바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일본하고 같이 네트워크, MD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여기에 우리가 코드를 꽂아야 되는 거 설명하면 우리 국민들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하고 친일파냐 하는 놈들한테는 그럼 죽자는 말이냐 해야 됩니다. 이런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전차 공여를 시작하면서 발생한 전차 공백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전차 공급국이었던 독일이 우방국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있고 미국마저도 무기 공급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연쇄 잭팟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 첫 단추를 루마니아가 끼우게 될 것 같습니다. 신형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을 도입해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현대화하고 나토 표준 규격으로 전환하려는 루마니아가 무기 획득 사업을 총괄하는 국방부 병기 총국장과 군자원실 부실장을 우리나라에 보내 무기 도입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 병기 총국장 테오도르 안지카시 중장과 국방부 군자원실 부실장 비치 모카누 준장을 중심으로 한 루마니아군 고위 대표단이 1월 31일 현대 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시설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이들은 현대 로템에서 K2 전차와 K808, K806 장갑차 생산 시설을 견학하고 전차와 장갑차 모델에 대한 현황 브리핑을 받은 뒤 오후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K9 자주포와 AS-21 레드백 장갑차 관련 브리핑을 받고 시승, 생산시설 점검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7만 5천 명의 군인과 1만 5천 명의 군무원 등 9만여 명으로 구성된 루마니아군은 4만 3천 명이 지상군인데요. 이들은 8개 전투예단과 4개 전투지원예단, 2개 병참예단이 현역으로 유사시 즉각 동원이 가능한 10개 예비군 전투예단과 5개 예비군 전투지원예단, 2개 예비군 병참예단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T-55와 그 파생형인 TR-85 계열 전차 400여 대, BMP-1 장갑차를 기반으로 개량한 MLI-84 보병 전투장갑차 142대, 1000대 가까운 자국산 차륜형 병력 수송 장갑차, 구소련 시절 소련제 화포를 현지 생산한 노후 화포 900여 문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들에 대한 단계적 교체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들 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공급자로 한국을 지목하고 지난달 안젤 틀버르 국방장관과 이오넬 치우커 총리를 보내 국내 방산업체들과 연쇄 접촉을 가진 바 있고 이번에는 실무 총괄자인 국방부 병기총국장과 군자원실 부실장을 보냈는데요. 루마니아의 대규모 전차 및 장갑차, 화포 구매는 다음 달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도입 대상 장비와 물량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를 비롯한 유럽 각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전차, 장갑차, 자주포 지원을 결정하면서 자국이 보유한 노후 장비들을 우크라이나로 밀어내고 이를 대체할 신형 장비 구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독일과 미국이 주요 공급자에서 배제되는 분위기인 지금 K방산이 메가톤급 폭풍으로 유럽을 휩쓸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K2 전차, K9 자주포 정말 계속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왔어요. 국방부 병기 총국장 중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원 부실장 해서 원스타 이렇게 대표단이 왔는데 지금 루마니아가 가지고 있는 게 T-55 전차를 이렇게 살짝 개량한 그냥 1세대 전차를 가지고 있어요. 1세대 전차. 우리 한국으로 치면 M47 정도 되는 능력. 이건 지금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 서쪽에 국경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나토가 아니고 물론 친서방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번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루마니아가 또 폴란드와 함께 바로 나토의 동쪽 최전선인 겁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는 지금 옆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쫄리죠. 그리고 루마니아는 흑해를 러시아와 마주보고 있는 흑해 연안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군도 줘야 되고 공군도 줘야 되고 육군도 줘야 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한국에서 DX 코리아 할 때 국방장관이 와서 우리 한국 국방장관하고 이 협력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국방장관 교체됐는데 교체되어도 그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2월 달에 한국의 루마니아 대통령이 올 때 아마 이 방산 관련한 뭔가 사인을 하지 않을까. 그 사인을 하기 전에 이렇게 실무자들이 와서 이런 거 지금 조율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루마니아 화포는 자주포는 한 대도 없어요. 이렇게 전부 152mm, D20, 견인포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K2 전차 많으면 400대 그리고 AS-21 레드백 장갑차, 보병전투 장갑차 이것도 한 100대 정도 그리고 K808 이런 차륜형 경장갑차 이런 것도 수백 대 그리고 K9 자주포 또 100문 이상 제가 봤을 때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제벌린보다 훨씬 더 성능 좋은 현궁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천궁 방공 미사일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하이마스를 몇 대 계약을 해놨어요. 하이마스를 왜 합니까? 우리 그냥 천무하면 되지. 그래서 다른 장 로켓 전력이 좀 부족하다 하면 천무. 그리고 전투기도 지금 부족하니까 우리 FA-50 좋죠. 그렇게 해서 캡을 스스로 좀 돌아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시간 좀 더 있으면 현대중공업 가서 대구급 배치 2, 배치 3 이런 거 해서 흑해에서 역할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욕심이 좀 과합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6,000불 정도 되고 국방 예산이 작년 기준으로 9조 원 이제 그걸 더욱더 늘려나가겠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자, 그래서 2월 달에 대통령 방한 전에 지금 한국에 방문했다. 굉장히 많은 딜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유럽 북쪽에 폴란드, 동유럽 남쪽에 루마니아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유럽을 석권하는 이런 전초기지가 아래 위로 돼주기를 바랍니다.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